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1000명 달성 영상을 올리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남겨드릴 기회가 되면 꼭 남겨보겠다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제가 하는 본 주제는 육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제를 또 빨리 하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 하나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빼곡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빨리 늘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대부분은 전력 질주를 많이 하세요. 1000명이 되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들을 다 꺼내고 랜선 친구들 열심히 만들러 다니고 주변에 홍보나 부탁도 하게 되고 한두 명, 5명 늘면 되게 뿌듯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에 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튼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남들에게 유튜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도 1000명, 그간 영상을 만들었던 대가, 그러니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1000명. 1000명을 채우면 일단 수만 번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온 힘을 이제 끌어모아 달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명의 숫자를 넘겼고 10,000명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생각한 것과는 조금 더 달랐고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일반인이에요. 특별한 장기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브이로그로 인기를 탈 만큼 제 자신이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개인 SNS 계정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현저히 적고 그렇다면 모든 연예인분들이 유튜버로 나서고 계시고 온 분야의 능력자분들, 실력자분들이 직업과 함께 유튜브를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티도 안 나는 개미 같은 저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알고리즘이나 기사로 접했던 일반인 유튜버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인이 2000명, 3000명을 끌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높아 보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1년 반 정도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이 없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제가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정체기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1, 2년 정도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주제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해요. 나 한 명이 뿜어낼 수 있는 색깔은 한정적이고 점점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잘 됐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 휴식기가 많아지다가 놓아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는 현재까지는 큰 변수 없이 제가 계획한 바에 의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봤던 그분들처럼 언젠가는 그 한계의 선을 넘지 못하고 정체기가 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1000명을 채운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000명이 되면 수익이 많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익을 공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올리시거나 혹은 서브 직원들이 계시거나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채널을 하시거나 여튼 특별한 이유들이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숫자가 10,000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올리는 영상 하나를 절대 다 보시지 않아요. 기본 10%, 20% 정도 보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난 구독자 10,000명이고 하루 만에 영상의 조회수가 1000이 됐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1,000원 번다고 보시면 돼요. 인원도 1000명을 채우려고 내가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튜버 분들과 손에 손잡고 랜선 친구만 만들어 가셔도 1000명 이상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론 막구독은 절대 안 됩니다. 채널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혹은 잘 나가는 분들의 영상을 카피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인원을 내가 흡수해 오기 위해 좀 묻어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 그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거기까지 가놓고 아깝게 그걸 버리지? 마라톤처럼 처음에 전력 질주 한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탄탄하게 가다가 나중에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땐 1000명에서 10,000명 같은데 초반에 힘을 다 빼시고 1000명 이상이 됐을 때 그 한계를 넘지 못하신다는 거죠. 유튜버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앞으로도 더더욱 많아질 거기 때문에 1000명이 될 때까지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기에는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밑거름을 정말 탄탄하게 쌓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가 됐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계단으로 차근차근 올라오셨다면 이제는 팡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기구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결론은 1000명과 10,000명의 느낌은 처음 시작할 때 예상한 것과 좀 다릅니다. 전략도 달라야 되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000명이 되기 전에 나에 대한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리 10,000명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까지 꼭 세우셔서 대비를 해두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소통입니다. 제가 아주 고도의 서비스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스토리를 선사해준 JS 고객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댓글을 달았던 유튜버 두 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 분은 지금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지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분의 영상을 제가 접했고 영감을 많이 얻어서 진심으로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댓글이 한 줄이 딱 왔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겪었다? 힘내라. 말의 힘이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저랑 일절 대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한 번을 계기로 저는 지금까지 그분의 구독자로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른 한 분은 저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분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고 글을 남겼는데 똑같이 한 줄의 댓글이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영상이 그때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뭐 그런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빠가 육아를 하는 모습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다. 아빠의 힘이 크다라는 걸 느꼈다. 자꾸 따라오고 싶게 만드는 흥얼거리는 노래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그 얘기에다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반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분과 저는 관계 형성이 쉽지 않겠죠. 내가 연예인이고 전문가고 굳이 내가 댓글을 달지 않아도 팬이 많은 유명인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분들과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런 흡입력을 갖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 채널의 영상이 매우 뛰어나서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서 저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한두 개의 영상을 우연히 접했는데 이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 사람은 뭘 다루고 있지? 궁금하네? 그렇게 들어왔다가 우연히 구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한 차례의 구독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호감 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처럼 그런 재능이 혹여 부족해 만들어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라면 영상이든 소통이든 나 혼자 그걸 열심히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마시고요. 보시는 분들과 나와의 연결고리, 그 소통의 끈을 어떤 식으로 좀 꾸며 나갈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1000명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과 좀 겹칠 수 있는데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중요한 거는 변치 않더라고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채널의 색깔과 타겟과 방향을 분명히 해라. 이제 저는 엄마 채널이니까 육아를 주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뻐. 우리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우리 아이의 먹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우리 아이 자는 모습은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 이걸 그냥 하나씩 올리다 보면 뭐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볼까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볼까요? 내 자식이 더 이쁜데? 그러면 결혼을 안 한 랜선 이모 삼촌들이 볼까요? 연예인을 자처할 만한 외모와 스타성 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글쎄요. 아이들이 볼까요? 그냥 눈이 향하고 있어서 보는 거지 뭐 아이들이 좋아서 보는 건 아니죠. 그냥 한번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에 유튜브는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돌 된 아기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뭐 에버랜드 안 가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면 알죠? 내가 솔로일 때 가는 거랑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동선과 일정이 천지 차이잖아요. 퍼레이드를 마침 해서 그걸 막 찍었어. 꽃밭이 너무 이뻐 막 찍었어. 그걸 영상에 막 넣고 우리 아이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놀고 돌고래쇼 보면서 좋아하고 먹방 보여줘 막 와구와구 자막 써 유모차에 뻗어서 하트 뿅뿅 하면서 마무리하는 영상. 그 영상은 누가 볼까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그걸 육아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 전경이나 예쁜 모습 같은 거는 굳이 길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엄마가 궁금한 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동선, 일정, 어느 포인트에서 쉬어가야 될지, 유모차는 어디에서 빌릴지,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힘들지 않은지 이런 것만 딱 보고 싶잖아요. 뭐 퍼레이드나 에버랜드의 전경 같은 거를 보여준다 하면 에버랜드를 수도 없이 가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에버랜드가 생소한 외국분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방향에 맞지 않을까요?
묵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정말 좋아해줄 팬심을 원한다. 정말 쌈박한 컨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을 마련하시는데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하시는 거, 나의 색깔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명확히 하시고 꾸려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1000명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잘 나가는 영상이 내 채널을 먹여 살린다라고. 그게 10,000명이 돼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터진 영상이 이제 제가 2-3개 정도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근데 철저하게 계획하에 올렸어요. 이쯤 되면 되겠다라는 적정 포인트를 생각했고 가장 많이 보실 만한 내용으로다가 사전 준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5,000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늘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계획한 그 포인트에서 해당하는 영상이 일주일 만에 2,000명 정도 늘어서 10,000명으로 급 올라가게 됐어요.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할 만한 영상들도 꾸준히 기획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번 빵빵빵빵 내보내는 것보다 간간히 히든카드 영상을 올려주면 채널이 좀 늘어진다라는 느낌도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았고, 구독자분들도 유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떻게 터졌지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주제가 터질 만한 주제여야 되고 볼만해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진짜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운영자 입장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적정한 타이밍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영상을 미리미리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출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카메라를 보면서 저를 드러내고 어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육아 유튜버고 전문가는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차분하고 정리된 컨셉을 갖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심지어 재미있는 사람들도 한계나 고비를 다 겪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갖지 못한 방패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색깔만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고 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남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대입이 되면서 도움이 되니까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롭게 주제를 기획하는 것에 좀 강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가지고 있어요. 대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요. 재미가 좀 덜하고요. 아무 때나 카메라를 막 들이댔을 때 마구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나 신선함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인력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왔었어요. 엄마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 먹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요리 영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머 요소를 채워줄 수 있는 분께 부탁을 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그 부족한 색을 채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든 주제든 색다른 컨셉이든 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패는 무엇인가, 이걸 장기적으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길고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팁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또 다음 기회가 꼭 찾아오길 바라면서 개미 유튜버는 또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